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유흥주점이 즐비했던 청주 내덕동 밤고개가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청주 공예 창작 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도 100일이 됐습니다. 지역 공예 작가들의 창작 공간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한때 청주의 대표적인 유흥가였던 밤고개는 연초제주창 폐쇄와 함께 쇠락하면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청주 공예창작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청주시가 16개의 유흥주점 건물을 매입해 공예거리를 조성한 겁니다. 외벽에 남겨진 상호명은 건물의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지만 실내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주공예 창작지원센터는 청년 공예가들의 창작과 창업을 목표로 하고 교육이나 판매 그리고 전시까지 지원하는 공예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현재 이곳에는 금속 섬유 등 작가 4명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 유리공예 특화센터로 인근의 청주대학교 학생들과 졸업생, 지역 공예가들에게 최적의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리공방은 다른 분야의 공예들과는 다르게 필요한 기자재들도 많고 재료비가 비싼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리공방은 무료로 작가님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언제든 오셔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는 시민들이 작가들에게 직접 공예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처음 접하는 공예 기법은 낯설지만 손끝에서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기쁨은 특별한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런 걸 한번 만들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거리가 된 밤고개. 그 중심에 공예도시 청주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청주 공예창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충청북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가 절반씩 사업비를 투입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로 내년 말 착공을 시작으로 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는 충무시설로 사용되던 지하 벙커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성로 122번 길에 문화관광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는 충북 지역 달빛 어린이 병원의 운영 확대를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으로 현재 충북은 청주 4곳과 충주 1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병원의 야간, 휴일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협력 약국에 대해서도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올봄 동해에서 구조됐던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1급 점박이 물범 한 쌍이 가로림망에 방류됐습니다. 구조 당시 새끼였던 수컷 보미와 암컷 양양이는 건강을 회복한 뒤 자연 적응 훈련까지 거쳤는데요. 앞으로 최적의 서식지인 가로림만에 새롭게 적응해 나가게 됩니다. TJB 장석영 기자입니다. 점박이 물범 2마리가 연구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가로림만 선착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심스럽게 배로 옮겨진 뒤 연안으로 나가 바다로 돌아갔지만 어색한 듯 한동안 주변을 맴돕니다. 이들은 동해에서 각각 구조된 보미와 양양입니다. 수컷 보미는 지난해 3월 31일 강릉 주문진 해안가 구조물 위에서 심한 탈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새끼였던 보미는 경포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현재 139cm에 46.2kg까지 커졌습니다. 암컷 양양이도 지난 3월 22일
양양군 물치항 인근 해안가에서 기력이 저하된 상태로 표류하다 구조됐으며 서울대공원에서 치료를 받고 80cm, 43.6kg까지 성장했습니다. 이후 4월부터 두 개체는 울산 고래 생태체험관으로 옮겨져 활어, 사냥 등 자연 적응 훈련을 받았으며 모두 자연 방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되게 어린 개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몸이 되게 지쳐서 이제 올라서 쉴 곳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얕은 수심에 모래톱이 잘 형성되어 있고 먹이가 풍부한 가로림만을 비교적 어린 두 점박이 물범의 최적의 서식지로 꼽아 방류 장소로 정했으며 몸에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만이고 또 물범이 서식하고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고 특히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백령도보다는 가로림에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가로림에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을 얻거나 부적응으로 영양 상태가 나빠져 생존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양생물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포획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북 지역 12개 경찰서 가운데 6곳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괴산과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진천 경찰서에는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 전담 인력이 미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충북 지역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572명으로 이 가운데 관리 전담 인력이 없는 곳의 대상자는 641명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매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 주 청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54개의 참가 기업과 36개 나라 729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수출 상담 등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했으며 5일 동안 10만 459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행사에서 성사된 수출 계약은 159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5배가 늘어났으며 현장 판매 실적도 작년 대비 1.5배 증가한 15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청주 정시관 오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회 두루봉 물빛축제가 청주시 문희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한중일 공통의 문화유전자인 젓가락을 소재로 한 경연대회와 음악 공연이 열렸습니다. 청주시와 일본 니가타, 중국 칭다오는 지난 201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해마다 국제교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